수 있어요. 온도 맞추는 거지. 네, 그러면 직무 특강을 시작하고 이제 오늘 강의해 주실 감독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간단히 박수를 몰아서 일단 마지막에 뜨겁게 몰아서 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씩 현직자 직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했던 모든 강의 중에서 저희가 가장 사실 모시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가 이번에 생겼고 감사하게도 오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박병규 감독님, 현재 KBS TV 기술국 시프 음악 감독이시고 정말 한마디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또 특히 우리 음악하니까 음악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KBS에서 접하셨던 열린 음악회를 포함해서 각양각색의 수많은 프로그램에 음향 감독을 담당해 오셨고 그리고 드라마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고요. 하여튼 그냥 한국 방송 음악의 산 증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총음악감독 박병규 감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음악 전공 안 하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예.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후배들이 그것을 애틋하고 그래서 신찬석 교수님께서 그 특강을 의뢰하셨을 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직장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그 직장을 보니까 음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직업이 있는데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거를 미리 들어가서 많은 걸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먼저 그 신찬석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은 미디어의 변화가 음악에 주는 영향이라고 썼고요. 부제로는 음악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목은 음악 플러스 알파가 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목차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제 소개는 이제 이름은 방금 말씀드렸고 학교는 이제 연대에서 작곡을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 제가 그때 한 40대 중반 때 그 회사 그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이제 그 존스 홉킨스에서 오디오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좀 끈질기게 한 것 같아요. 자, 경력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KBS 교향악단에서 악보계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편곡하고 악보계 일을 하다가 원래 꿈은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었어요. 여러분들 번슈타인 아세요? 그 사람이 제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도 쓰고 지휘도 하고 좀 꿈만 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거기서 편곡하면서 지휘를 배우다가 그 우연찮게 그 KBS 홀에 있는 엔지니어 선배가 그 이번에 음향 전문직을 뽑는데 음악하는 전공자로서 그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응시해서 공채 21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TV 기술국 거쳐서 KBS 홀,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지금 이제 다시 TV 기술국에서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제 원래 특기는 대형 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열림악회라든지 가장 큰 뭐 KBS 경악단 뭐 연주회 같은 거, 생방송이나 독화 같은 거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저를 뽑았어요. 왜냐면 그 공대생 출신들이 이쪽은 잘하지만은 음악을 모르잖아요. 음악을 모르니까 음악 프로그램을 이 사운드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뽑자라는 그런
요구가 전부터 있었대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운이 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는 꿈이었지만은 콘서트를 통해서 또 하나의 그 지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콘솔도 하나의 악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나뉘어서 이제 교양 음악, 드라마 프로그램 3개로 나뉘었는데 이거 다 일일이 뭐 30년 동안 한 거 열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요 정도다.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영방송이고 KBS의 역할은 3가지가 있는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를 해서 공정한 보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조금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반성이 됩니다. 요즘 한참 좀 시끄러운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또 열심히 하는 사람과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 가지고 저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성 도모를 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공적인 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를 말씀드리자면 사장님을 이슈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4,000명 정도. 옛날 제가 입사할 때는 5,000명이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부 쪽에 그러니까 본사 쪽에 그 본부가 총 5개 있습니다. 편성본부, 보도본부, 제작본부, 기술본부, 경영본부, 그다음에 지역방송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본부는 보통 그 아나운서 쪽이 있는 데고요. 보도본부는 기자, 제작본부는 PD, 기술본부는 엔지니어, 경영본부는 행정 쪽. 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는 이 기술본부하고 그 제작기술센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이죠. 네. 그다음에 지역방송부에 각 국의 그 기술국에 또 엔지니어가 있겠죠. 그래서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엔지니어 방송 TV 쪽의 방송 엔지니어가 어떻게 되느냐? 총 8가지인데 기술 감독, 음향 감독, 영상 감독, 조명 감독, 시스템 엔지니어, 송출 엔지니어, SMR 감독, 편집 감독 다 아시겠죠? 보면은. 근데 SMR 감독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사운드 마스터링 룸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후반 작업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모든 파일이 와서 여기서 그 믹싱하고 그 오디오를 완성하는 그런 쪽이 SMR입니다. 자, 방송 음향의 범위를 카테고리가 총 4개로 되어 있는데요. 보도, 드라마, 교양, 예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미디어로 방송이 나가느냐, 라디오로 가느냐, TV로 가느냐, 또한 중계를 통해서 라디오나 TV로 가느냐, 아니면 멀티미디어,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 쪽으로 총 4 범위로 방송이 현재 제작이 되고 있고 그렇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송 음향 전직 음향 엔지니어일까? 음향 엔지니어 갖춰야 되는 능력은 뭐 이렇게 돼 써 있는데 음향공학 조금 알아야 되고 전지기 전자이론, 그다음에 송출 시스템 파악을 하는데 이건 뭐 근무를 하다 보면 알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음악적 소양과 트임기가 있어야 된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입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기계를 몰랐어요. 근데 학원도 다니고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습득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근데 고생대생들이 음악을 몰라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악보 볼 줄도 모르고 음악을 들을 줄도 몰라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은 사운드를 듣지 음악을 안 들어요. 거꾸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내용만 들어. 뭐 음정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이거 2개를 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이런 음향 엔지니어가 탄생이 됐고요. 그래서 왜 레코딩 아티라 부르느냐? 그 레코딩 이쪽은 그 공학 쪽하고 음악 쪽하고 딱 중간 정도 영역에 있는 분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톤 마이스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다음에 레코딩 프로듀서. 그러니까 톤 마이스터는 뭐냐면은 그 CD 클래식 CD 녹음할 때 총 감독이에요. 그래서 지휘자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지휘자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녹음을 하면 지휘자한테 전화를 걸어. 그때 이제 직설 전화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사운드가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 녹음한 거랑 틀린다.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CD를 만드는 게 톤 마스터 과정이고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그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딩 프로듀서는 또 이건 대중음악 쪽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미국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사 후에 이제 방송 음향 감독이 되기까지 과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플로 무대에서 좀 박박 깁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 이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무대 모니터 콘솔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PA 그러니까 현장 홀의 그 확성 엔지니어를 또 한 몇 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래서 이제 음향 감독까지 이제 음향 감독을 입봉을 한다고 그러는데 입봉을 할 때까지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0년 정도 배우고 그 이후에 회사에 기여하는 게 되지 않나. 뭐 이 정도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 감독이 되면 그 방송 음향 한마디로 사운드를 잘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 후배들이 또 이번에 운이 좋게 또 이제 노조에서 기념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퀴즈에 답을 얘기하시는 분은 한 듯해 지금 바로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갔는데. 자, KBS 수신료는 얼마일까요? 2,500원. 오케이. 그럼 어떻게 걷죠? 전기세 같이 청구세요. 오케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수시라고 하는 거 아니야? KBS 노조에서 나온 수첩인데. 네, 감사합니다. 강의할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자, 엔지니어가 소속된 본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술본부? 오케이, 나오세요. 강의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장사로 만든. 자, PD가 소속된 본부. 아니야. 손 들고. 오케이, 나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건 간단한 적인데 처음에 PD 쪽에서 아이템 선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작가와 함께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PD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가 배정되고 스텝이 이제 배정이 되면 카메라맨들과 함께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게 되고 녹화가 끝나면 가편집이 되고 그다음에 오디오 후반 작업, 뭐 믹스다운을 한다거나 아까 얘기한 SMR에서 마스터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종합 편집실로 가서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돼서 주조로 가서 송출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금 건 이제 간단한 거고 이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아까 가편집이 됐다고 그랬죠. 딱딱 대충 이제 딱 잘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상하고 오디오하고 이제 나뉘는데 영상은 색보정이 들어갑니다. 색보정이라는 건 이제 야외물하고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물하고 색이 달라요. 그 컬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색보정이 전문 여기 저기 쪽에 가서 색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막을 또 만들어야겠죠. 자막을 만들어서 이 종합 편집실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뭔가 또 좀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NPS 마스터링실에서 또 부가적인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가고요. 이게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해도 복잡해요. 그 다음에 오디오 쪽은 이제 음악이나 음향 효과가 있죠. 그거 된 것이 파일이 이 SMR실로 가서 여기서 원본 파일하고 해가지고 믹싱을 해서 또 이 종합 편집실로 가는 걸로 가는데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믹스다운이라는 걸 한 번 더 거쳐요. 그렇게 해서 종합 편집실 가서 완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 제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까 방송 음향 범위가 총 4카테고리인데 보도는 일단 빼고요. 교양, 예능, 드라마 순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양 프로그램은 보통 녹화랑 생방송 2개로 나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스텝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PD가 어떤 계획과 구성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가겠다라는 걸 하면은 각 영상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 다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콘솔 세팅을 하고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녹화 당일날 마이크 테스트 및 리허설하고 녹화로 들어갑니다. 근데 생방송은 거기에 뭐가 끼어 들어가 있냐면은 이런 그 주조관이나 NQC 쪽에 그 라인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계차와 이제 중계차랑 연결이 돼 있으면 중계차랑 또 딜레이 조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계차에서 이제 그 영상과 오디오가 이렇게 날라올 거 아니에요, 본사 쪽으로. 그러면 영상이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그 처리되는 속도가 영상이 훨씬 더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느려요. 그러면은 오디오가 더 빠르죠. 그럼 오디오에 딜레이를 걸어야 돼요. 그런 거를 그 중계차랑 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 테스트 리허설 한 다음에 주조랑 또 그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디오 쪽은 톤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컬러바를 해가지고 이제 회선 체크한 다음에 생방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6시 내 고향 하는 그 TS14 보조종실인데, 이쪽이 그 음향 감독석이고, 여기에 이제 그 CG 하는 요원이 뭐 CG 감독이라고 하는데 CG 이제 하는 데고, 여기 PD,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술 감독이 스위처 카팅하는 거고요. 영상 감독이 아주 느긋하게 앉아 있는데, 여기서 그 카메라 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에 조명 감독이 있고요. 여기는 서버.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VCR에 VCR 틀고 녹화하고 그런 거. 서버. 지금은 이제 서버라고 불러요.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뒤쪽에 음악 감독이 앉아가지고 또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틉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저를 음악 감독이라고 그랬다가 음향 감독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음향 감독이에요. 음악 감독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악 감독이 뒤에서 자기가 갖고 온 이 사람이 이 음악하고 효과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테스트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6시 내 고향이고, 여기 요원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조 정실에 가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음악 감독이 또 자기 음악을 체크를 합니다. 중간에 한번 돌려볼게요. 이 정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6시 내 고향이 6시에 들어가잖아요. 보다 한 30분 전에 주조랑 또 그 회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느낌이 좀 싹싹합니다. 회선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선 체크가 끝나면은 이제 생방 들어가는데, 이제 가정에서 또 패널 마이크 체크하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뭐. 자, 그러면 생방송 이제 진입을 들어가는데 보통 5시 한 57분, 8분경에 들어가는데 요거 있죠. 요게 지금 현재 온에어 나가는 거예요. 온에어 나가다가 주조에서 시간이 딱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카팅을 거기서 하게 되면 요거랑 요거랑 그림이 같아지겠죠. 그럼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PD가. 그렇게 해가지고 생방송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보겠게요. 처음 타이틀 나가고 타이틀 나가고 수파인하고 현장 중계차부터 다 해서 생방송 진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진입을 하고 이제 나갈 때는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패널들이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그 협찬고 지나가고 후 타이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조에서 이걸 또 바꾸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협찬고 지나가고 스텝 스크롤 나가고 마지막 소파 나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바꾸면 오디오가 이제 오디오도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 하다가 생방 사고 한 번 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자, 그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기자가 소속된 본부가 어딜까요? 보도국. 예? 보도국. 보도국이 아니고 보도본부죠. 예, 나오세요. 자, 박수. 자, 그럼 행정파트가 소속된 본부. 예? 예? 아니에요. 기억 안 나나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아나운서가 소속된 본부. 네, 다음 퀴즈 때 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KBS 홀, 그러니까 이제 예능 쪽 갈게요. 예능 쪽은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버라이어티 쇼 같은 거. 제가 이제 KBS 홀에서 한 10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KBS 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화 생방송이 있는데 스텝 A, 음향 계획 수립, 시스템 메인 구성을 하는데 메인 콘솔, PA 콘솔, 무대 모니터 세팅을 하고 당일날 마이크 세팅을 하는데 보통 한 열리먹기는 한 120개 정도 마이크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콘솔, PA 콘솔, 스테이지 콘솔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이게 다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리허설을 하고 중계차관 회선 체크한 다음에 녹화 및 공연 들어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미식다운해요. 수요일날. 생방송도 아까 마찬가지로 중간에 회선 체크하고 생방송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KBS 홀 음향실이거든요. KBS 홀 음향실인데 이게 서브 콘솔이고 저쪽이 메인 콘솔인데 여기 메인 콘솔입니다. 한 80채널 정도 되는데 요거 아주 모자라서 그 서브 콘솔에 수용을 해가지고 제 여기 10년 더 된 제 사진인데 조금 좀 저 같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배가 이제 있는 모습인데 여기 메인 콘솔이고요. 서브 콘솔. 이제 PA 콘솔 현장에 이제 확성하는 것도 콘솔이 좀 커요. 조금 좀 이거 공부하러 이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PA 쪽 믹싱하고 방송 믹싱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다음에 모니터 믹싱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 겪어야 돼요. 그다음에 KBS에 이제 무대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런 슬라이드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밴드가. 그럼 여기에 대한 믹싱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거 같은 경우 보통 그 외부 음향 업체가 들어와서 믹싱을 다 해요. 근데 이제 외부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들어와서 외부 엔지니어가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시스템 차려놓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지금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 이렇게 돼 있고 전날 월요일 날 이거 다 패치를 이제 요 정도 해요. 그래서 한 이만큼 들고 한 1시간 동안 패치를 합니다. 그래서 표로 쫙 만들어 가지고 한 2, 30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당일날 마이크 테스트를 각 악기 군별로 각 악기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이제 공연을 하죠. 공연을 하고 다음날 믹스다운을 합니다. 자, 믹스다운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리가 좀 커가지고 잠깐만요.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ould fly. I believe I could touch the sky.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Yeah. I believe I could soar.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ould fly. I believe I could fly. I believe I could fly. See,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별관의 D 구조인데 TSD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UHD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HD에서. 그래서 지금 UHD로 전환한 스튜디오가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요 무대 녹화하는 이거를 잠깐 볼게요. 이게 녹음기고 뭐죠? 네, 뭐이 정도. 그다음에 뮤직뱅크 리허설을 또 한번 했거든요. 별관에서 여기 이제 이게 지미 집 카메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또 예, 손 들었어요. 7번에 대해 총국이 몇 개죠? 5개, 아닙니다. 아닙니다. 6개, 아닙니다. 4개. 아닙니다. 던져보세요. 저 제일 뒤에. 오케이, 나오세요.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개홀과 그 다음에 교양 스튜디오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송국 안 해보셨나? 네. 빅서가 있냐? 아니에요. 참관이 가능하고가 그냥 녹화. 조금 비슷한 적인데, 예, 그거 비슷한 류의 얘기예요. 예. 참관이 가능하고 미리 짜여진 대본대로 판호를 지우는 거. 다른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 뒤에. 교양 프로그램도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제일 뒤에. 라이브와 녹화를 그것도 좀 정확하게. 예. PA 믹서가 있냐 없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맞습니다. 나오세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객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공개홀에 객석이 있죠. 근데 교양스탠드 객석이 없어서 이 의자를 또 외부 업체를 들여가지고 깔아가지고 박수부대 아줌마들 와서 박수 치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차이다. 근데 또 허를 찔렀네요. PA 믹서가 있는 점인지. 예. 그러니까 공개홀은 PA 믹서가 아예 고정이 돼 있고 교양 스튜디오는 외부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드라마로 가겠습니다. 드라마는 프로그램이 조금 순서가 달라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대본 파악을 해야 돼요. 대본 파악을 하고 스텝 회의는 굳이 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리허설이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음향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녹음을 해요. 그다음에 테스트한 다음에 녹화를 하고 후반 작업 가서 이제 완성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본은 보통 일주일에 한 5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3일 동안에 일주일치를 뜹니다. 그래서 요 샷별로 그 카메라가 이제 앵글이 이렇게 나오면은 음향 쪽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를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녹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당일 아침에 리허설을 하는데 여기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카메라맨면서부터 PD 뭐 각종 감독들 다 모여가지고 그 동선을 파악을 해요. 그 이제 저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PD가. 그래서 리허설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TR 녹음이라는 걸 해요. TR 녹음이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 보면 이제 그 연기자가 말은 안 하는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소리가 들리죠. 그걸 TR이라고 해요. 마음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 TR이랑 사실 옛날 용어예요. 옛날 그 테이프 레코드의 약자인데 옛날에 이제 테이프 레코더 가지고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TR 그러는데 연기자가 이 아나보스에 들어가서 후시 녹음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건 후반 작업에 가서 후반 작업을 하다가 그 뭔가 대사가 안 들리고 이럴 때는 탤런트를 불러요. 그래서 그 SMR실에 더빙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하는 걸 후시 녹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아세요? 후시 녹음이라는 거. 오케이.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녹화 도중에 붐마이크로 녹음을 한 걸 가지고 편집실에서 떼오기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파스타 잘 먹었다. 떡볶이값 10배는 나온 것 같은데 다음엔 내가 복수한다. 이 스크립터가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진짜? 금잔디 넌 언제 쏠 건데? 다시 한번 갈게요. 진짜? 금잔디 넌 언제 쏠 건데? 입력하는 건데 아, 입력을 하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래요? 입력하는.
뭐냐면은 이거는 문자 바로 부르는 건데 이렇게 약간 입력하면서 얘기하듯이 네. 입력하는 속도 너무 늦게는 말고요.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큐. 진짜? 금전띠돈 언제 쓸 건데? 예, 그래서 스크립터와 음향 감독이 그 대사를 녹음을 하지만 그 씬에 맞는 거를 조정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맞는다. 방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TR 편집을 이제 여기 녹음된 거를 편집을 또 해야 돼요. 미국 지사인 준비가 꼭 필요해. 본사에 더 많은 전문가가 있었던 거. 그렇군요. 미국 가면 미래랑 떨어져 지내야 할 텐데 그러다가 애들 사이에 소원해질까 그게 걱정되네요. 오빠도 알겠어요. 네,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거 다 마킹을 한 다음에 녹화 때 이제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우연찮게 요 모니터에 그 플로우 하는 게 너무 잘 찍혀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붐 마이크고요. 요 붐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카메라맨이 여기서 녹화를 하고 옆에서 또 밑에서 그 진행자가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진짜 너까지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아버지, 더 이상 문제로 말발로 하지 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침부터 왜 이래 진짜. 자라, 너 먼저 주시. 그래서 음향 감독이 위에서 들어봤을 때 소리가 밑에서 방금도 조금 좀 이 트는 걸 늦게 틀었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엔진을 넣어서 다시 가자. 내지는 소리가 너무 멀다, 가깝다, 뭐 대사가 잘 안 들어왔다 이런 거를 또 위에서 다 듣고 판단을 해서 다시 가든지 계속 가든지. 그래서 PD랑 잘 이제 호흡을 맞춰야 돼요. 거의 생방송이에요. 왜냐 한번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후시 녹음을 해야 되는데 후시 녹음 때 해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된다. 예민하게. 근데 이게 거의 뭐 저녁 한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체력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들어가는데 녹화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진짜 다 먹을래? 안 먹어. 그럼 아빠 여기 갖다 줄게. 죄송합니다. 돌아가는 거 좋았어. 조명 감독, 영상 감독, 기술 감독, PD 이쪽에 서버 스크립터가 녹화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쪽에 음향 감독. 안 먹어. 아빠 여기 갖다 줄게. 이거 먹을래? 싫다고. 배신자야. 아빠가 아침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엄마 기다린다고 했어. 근데 이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엄마랑 이혼하는 자리야. 거짓말 마. 이혼 서류 다 봤어. 할아버지도 아빠 이혼한다고 그랬고. 그건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니까. 진짜야? 진짜야, 진짜라니까. 대충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녹화된 것이 이제 이 SMR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SMR은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각종 이제 파일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죠. 그래서 대사, 야외, 스튜디오 있고 효과음, BGM, 앰비언스, 그다음에 폴리움 같은 것들이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템플릿, 그러니까 그 DAW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콘솔 세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대사 편집을 해요. 대사 편집을 한 다음에 각종 파일을 정리하고 오후에 그 제작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보통 조연출 쪽이 오는데 조연출 쪽이 뒤에 앉아서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마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연출이 또 원하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지금 가사 크락션 소리가 너무 큰데요. 좀 줄여주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드라마 오디오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음향 구성 요소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총 5가지로 되는데 대사가 있고 앰비언스 음이 있고 폴리 음이 있고 그다음에 사운드 이펙트, 배경 음악이 있어요. 자, 폴리 음이 뭔지 아시는지 아세요? 뭐요? 일상에서 나 들릴 법한 소리 있는 발자국이라든지. 그렇지. 퀴즈는 아닌데 나와야겠네. 나오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흥분을 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요 5가지를 여기를 해서 이제 사운드를 이제 잡는 거야. 잡아서 요 이제 피라미스라는 요런 걸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랑 은찬이 밀어내고 대신 차에 뛰어들었어요. 덕분에 은찬이 참가자가 나는 거예요. 오셨습니다. 깨끗하고 회장님 고맙네. 깨줘서 고마워. 아저씨. 괜찮아. 은찬이가 자네 걱정이 돼서 밥도 못. 예, 이미 다 작업된 거라 말씀하세요. 그 작업할 때 툴은 어떤 걸 사용하세요? 툴이요? 이 DAW 피라믹스라는 툴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SMR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좀 줄긴 했는데 오디오는 피라믹스가 편집이랑 마스터링을 하고 영상을 V큐브가 영상에서 이제 둘이 이제 링크가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 및 마스터링을 하고요. FCP는 그 파이널 컷프로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그 간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 넣는 식으로 가고 이쪽은 이제 각종 효과를 다운받는 곳이고 요 MPSS 쪽에서 CG 받아가지고 하는데 요즘 여기 없어졌어요. 2개가 없어지고 이거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 대답이 됐죠? 예. 그러다 다음에 이제 종합 편집실로 가요. 이게 가서 타이틀 제작된 걸 갖다 붙이고 뭐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이 타이틀 같은 경우는 종편실에서도 하기도 하고 저쪽 편성본부 어디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광고 ETV 있으면 갖다 붙여야 되고 SB, ID, 스팟을 붙여야 되고 등급고지, 탑 크레딧, 엔딩 크레딧, 엔딩 타이틀 제작해서 다 갖다 붙인 다음에 영상과 오디오를 최종적으로 들어봅니다. 보면서 그래서 뭐가 있는지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면 이제 방송을 사고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주제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스팟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표시함. 네? 대본에 표시함. 여기 넣고 BGM 예, 대답은 아주 감사했습니다. 스팟은 뭐냐면 그 공익 광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 광고나 예고 같은 거, 예, 그런 거,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KBS에서 음악과 관련된 직업이 대충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저 같은 음향 엔지니어가 있고 음악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라디오 쪽에 음악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국에 또 서울대 작곡가 출신 기자가 3명이 있어요. 근데 관련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이제 잘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기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9시 뉴스 타이틀 보면은 음악이 빰빰빠밤빰 빠라밤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처음에 미디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얘네들이 듣고 나서 사운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KBS 교향악단이 있는데 그걸 왜 놀리냐.
그래서 KBS 교향악단을 가지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이틀을 제작을 해서 예, 사운드가 더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음악을 아니까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관련은 없지만 한 몫은 했어요. 음악적으로. 자, 그다음에 음악 효과면 아까 그 보던 음악 효과면도 있고 음향 효과면도 또 할 수 있어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다음에 드라마 음악 작곡가. 그다음에 KBS 교향악단이나 국악 관현악단 뭐 이런 그 기획 행정, 기획이나 행정도 그 현재 여기 작곡가 출신이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KBS의 몇 개의 오케스트라의 악보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악보계 출신인데 퀴즈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했습니다. 몇 개인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스코어 리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대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도 그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 외의 것들을 해야 되죠. 음악 외의 능력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이 직업을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음악 하는 사람들 외골수적인 경향이 있어. 음악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저 때 했던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심지어 그런 거 하게 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랬는데 사실 그것이 조금 좀 지금 좀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이 진출을 못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음악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KBS 오케스트라는 몇 개일까요? 오케스트라가 몇 개 있습니다. 네. 3개요. 3개? 오케이. 나오세요. 맞습니다. 아까 수첩 받았죠? 네? 수첩 받았지 아까? 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저 펜으로 주세요. 펜은 펜인가요? 네, 펜이야. KBS 마카 붙은 펜이야. 저 수첩? 네. 자, 이제 수첩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가져왔으니까 하나씩은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예. 그럼 KBS 그럼 3개인데 뭐가 있을까요? 예. 열린음악회 오케스트라 할까요? 오케스트라 이름. 예. 교향음악단. KBS 교향음악단. 또. 맞아요. 막 던져봐. 괜찮으니까.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크리스트리? 아닙니다. 이거 잘 모르시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KBS의 오케스트라는 KBS 교향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KBS 팝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걸 보통 관현악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KBS 국악 관현악단이 있어요. 네. KBS가 하는 일이 꽤 많아요. 다 매겨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악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또 봉사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스코어 리더가 뭘까요? 저기 끝에 보자. 아니, 안 한 사람 여기. 아까 선물 받았죠? 네. 안 받았는데. 안 받았어요? 네, 하세요 그럼. 하세요. 콘서트 홀 음향실에서 그 오케스트라를 보고 중계 화면을 제작하는 조금 더 자세하게. 통보를 보고 오케스트라의 통보를 보고 이렇게. 중계 화면을 제작하는지 좀 아쉬운데. 네, 좀 이따 드릴게요. 볼펜 드릴게. 자, 보라색. 아니, 저기 앞에. 보라색 먼저 손 들었어. 그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보면서 예.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와야 되는 악기라든지 그쪽을 이제 그 카메라를 이제 그쪽을 찍어야 되는지 그거를 리딩해 주는 사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보통 작곡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수첩? 오케스트라 뭐냐면은 그 PD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향악단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각종 악기가 솔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솔로 그 바스샷을 잡아야 되는데 음악을 다 모르잖아. 어떻게 모든 악보를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어 리더가 자, 몇 초 후에 오보에 솔로입니다. 딱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맨이 이걸 잡죠. 그러면 PD가 컷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오케스트라 그 스코어 리더예요. 네, 그거를 그 김승종 간사님이라고 그분이 연대 성악과 나오셨는데 PD로 입사해서 이분이 그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그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그 PD가 이제 카메라맨한테 자 신발 잡으세요. 신발 딱 그랬어요. 신발 있잖아. 네, 신발. 근데 카팅 딱 하니까 지휘자 신발이 딱 묻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TV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샷에 따라서 또 음악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음악을 기반으로 한 직업을 제가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자, 여기 그 파란색 쪽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음악으로만 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이 되겠는데 연주자와 작곡가, 뭐 광고 음악도 약간 음악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악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하면 학부 때 음악하고 또 그다음 대학원 가고 하는 건 또 알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쪽이 이제 아까 얘기한 음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직업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음악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직업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나름대로 한번 자기가 만들어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있는 것도 좋고. 폴리 아티스트. 아, 그 있는 건데 그 있는 거, 예, 오케이 나오세요.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한번 이 순간에 한번 어떤 수첩.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어떻게?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생기는 중입니다. 예, 나오세요. 네, USB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우리가 또 알파에는 사운드와 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운드와 음악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악도 공간 안에서 사운드로 펼쳐지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옛날 작곡가들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곡을 썼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6번의 4악장 테마 선율인데요. 미레도시라시 미레도시라 도시라는 테마 선율이에요. 예. 그러면 차이코프스키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현악 파트에다가 넣었는데 한 악기 쪽에 모든 선율을 넣은 것이 아니라 세컨드 바이올린하고 퍼스트 바이올린에 한 음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미레도시라시 미레도시라 도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왜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 비슷한 얘기인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스트라는 그 스트링 시팅 방식이 크게 미국 방식하고 유럽 방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미국 방식은 왼쪽서부터 퍼스트, 세컨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고음에서 저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연주를 하게 되면 미, 레, 도, 시, 라, 시 이렇게 되죠. 근데 유럽 방식 가볼게요. 퍼스트하고 세컨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 레, 도, 시, 라, 음이 움직이겠죠. 공간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코프스키가 이거를 공간 안에 이 사운드가 있는 거를 나는 생각하고 썼을 것 같아요. 내 생각. 이거 분명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또 기타잉커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기타잉커가 누구냐면 러시아의 유명한 지휘자인데 KBS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한 면이 꽤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연주할 때는 꼭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유럽 방식의 변형인데 펄세카는 유럽 방식이랑 같고 비올라랑 첼로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찰코프스키를 할 때 똑같은 저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작곡가나 지휘자도 이 오케스트라의 악기의 배치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사운드가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느낌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저는 아주 감명 깊은 사람이 이반 피셔인데, 그 사람 얘기가 너무 길어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그 공연을 갖다가 아주 충격을 먹고, 이야, 기가 막힌다. 저 사람은 정말 사운드를 제대로 아는 지휘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얘기하자면, 베토벤 9번을 하는데 소리스트가 4명 있죠. 그럼 보통 시저 옆에 쓰잖아요. 그 사람은 스트링에 군데군데 이렇게 섰어. 그 다음에 여기 그 단을 깔고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휘자랑 호흡이 잘 맞아. 옆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악기와 이 성악이 같이 있으니까 서로 믹싱이 잘 돼요. 블렌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가 더 상대적으로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도 더 잘 들리겠죠. 예. 그래서 딱 들었는데 모든 소리가 다 완벽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악기도 베토벤 9번에 맞는 그런 그 세팅을 했어요. 야, 완전히 악기의 배출의 연출이야.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 그걸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이 공간 안에서 창출될 때 어떠한 공간감을 가지고, 그걸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로컬리제이션이 있느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곡 쓴 사람들이. 예, 근데 좀 그 대중음악은 그게 좀 약하긴 하지만, 대중음악도 이제 왜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노럴 시대가 3D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3차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곡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건 제가 뒤 후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곡과 사운드가 관련이 밀접하게 있고, 그래서 옛날 작곡가들도 공간 안에서 음을 생각하고 곡을 썼다. 맞죠?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도 그 시대의 공간감이 그 음악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챔버 뮤직, 그건 모차르트 시대 때 귀족들 앞에서 조그마한 데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감이 작아요. 이런 걸 가지고 리버브를 많이 넣는다거나 큰 데서 하면 어울리질 않죠.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경우에. 왜냐면 오페라나 교향곡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쪽은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 안에 악보만 있지만 사실 그 악보 안에 공간감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곡을 쓸 때도 내 악보에 이런 공간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걸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베토벤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곡을 쓸까요? 전혀 다른 곡을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왜냐하면 그 작곡가는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음악이 탄생됐을 거예요. 또 베르디 레퀴엠 같은 경우에도 그 베르디도 이걸 하고 썼는데, 베르디의 레퀴엠의 DS1이라는 2악장인데 이 사람이 그 초연을 베르디 대성당에 했는데 거기 그 공간의 그 딜레이를 계산해서 곡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딜레이를 계산했었대요. 예. 근데 여기는 베르디 댕성당이 아니고 다른 공간이잖아요. 여기 영국의 그 프롬 뭐 어쩌고인데, 이 지휘자가 이거를 계산해서 이 템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약간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미련한 느낌.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하고 했던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지휘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예. 예, 하여튼 작곡가들도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썼다는 거. 자, 그러면 또 이제 미디어가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미디어라는 게 뭐죠? 미디어가 뭔가요? 좀 정확하게.
미디어가 뭐냐면 어떤 정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그래서 악보도 미디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악기도 음악을 전달하는 미디어예요. 그다음에 무대도 미디어고. 그래서 무대만 있는 시대 때도 무대만 있는 시대는 무대가 미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화석학이나 대입법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음악이 허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작곡가들이나 그 소프라노 이제 합창이 있으면 네 정부가 있죠. 소프라노는 가운데 놓고 엘토는 저 벽 쪽에, 테너는 저 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했다라는 그런 게 음악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운드가 달라지겠죠. 똑같은 산소율이지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간도 미디어도 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노 추궁기가 있는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테레오에서 그 음악 산업이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LP, CD, 지금도 현재 스테레오가 아직도 대세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서라운드 시대가 오면서 DVD가 나타났고 영상과 결합이 되죠. DVD-R은 음악만 듣는 거예요. 그 5.1 서라운드로. 그다음에 SACD는 아주 고퀄리티 CD를 얘기하는 거고요. 돌비는 이제 영화 쪽. 그래가지고 영상과 좀 결합되는 그런 저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3D 오디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재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거 이제 3D 오디오를 얘기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요즘은 이제 바이너럴. 저도 지금 요즘 바이너럴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 KBS 그 저기 뭐 우리 그 연구회가 있거든요. 거기 응모를 해가지고 그 오디오 3D 오디오 해가지고 뭐 금상은 아니지만 뭐 동상 정도 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R과 AR 쪽이 있는데, VR과 AR은 영상은 됐는데 현재 3D 오디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한계인데, 이것을 푸는 게 과제이긴 한데, 그 인체 구조상 이 3D 구현이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전문적인 거라고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점점 음악과 영상이 결합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음악을 들어도 다 영상이랑 같이 보잖아요. 그 클래식도 뭐 그 유튜브로 다 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VR 클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가 도래가 됐다. 자, 요거 그러면은 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예비 뮤지션입니다. 이번에 노래 한번 만들어봤는데 들어보시고 많이 힘줄 내주세요. 아무래도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이거 완전 거품이네요. 언빌리바블. 좀 허전하네요. 명불허전? 미쳤다. 진짜 잘 친다. 마음 더하기 마음은 자신감. 누군가에게 힘을 더하는 마음 공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자, 이 친구가 이걸 왜 찍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PR도 하고, 이 친구는 이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날개를 달게 된 거죠. 네, 날개를 댔고, 자기의 그 음악의 세계를 이제 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결국 음악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떴는데, 기술 융합 창작에 도전하고 싶은 예술가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VR, AR, 뭐 공간 음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술로 지금 푸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 초청해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하자라는 이런 게 떴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2019년도에 그 서울 공간 음향 예술 심포지엄이라는 이걸 뭐 음악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연구해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3D 오디오로 기반으로 한 작곡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스피커거든요. 스피커 앞쪽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고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3D 오디오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곡을 써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음악회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강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가와 공학자들의 협업, 새로운 분야 창조라고 돼 있죠.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을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VTR 콘텐츠 오디오 파트 영역 확장, 입체 음향을 통한 현상감 부여. 실제로 들어보면 여러분들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 대금을 불면 이 무용수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이 양쪽 끝에 센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돌면은 이 센서가 돌면은 같이 도는 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돌 때 우우 소리가 나는 거 들은 사람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음악과 무용과의 그 느낌을 표현하는 아주 아이디어가 좋죠. 그런 공연입니다. 한번 마저 들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확성 시스템을 안 갖추고 그냥 연주를 했는데 앞쪽에 3명이 연주를 하고 뒤쪽 베란다 쪽에서 2명이 연주를 하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예, 예, 저거는 어떤 장르죠? 어떤 공연 같은 거? 공연. 예, 아까 얘기한 그 심포지움. 심포지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공간음향 심포지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서 하는 똑같은 순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뒤에서 악기가 연주가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악기가 왜 연주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선율이 왜 뒤에서 나와야 되지? 별 의미가 없어. 예, 그 한마디로 잘못 쓴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저 뒤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뒤쪽에서 나와야 되는 의미가 부합이 돼야 되잖아요. 의미가 부여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쓴 것 같아. 여기에 이제 그 응모가 돼서 그냥 갖다 댄 것 같아, 자기 음악을.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펜데레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음악사에 나오는 현대 음악의 거장인데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저도 제가 KBS 교향악단 있을 때 한번 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랑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1993년인가 4년도에 그 정부 의뢰를 위촉받아가지고 심포니 5, 펜데레츠키 심포니 5라는 곡을 쓰기도 하고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1996년에 예루살렘의 7개의 문이라는 곡을 썼는데 기술이 예술을 못 따라가는 예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보니까 여기 보죠. 오케스트라 있지, 합창단 있지, 또 다른 밴드 오케스트라 여기 있어요. 아까 국악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곡을 이미 썼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예. 이미 작곡가들은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텔레비에 나왔었습니다. 아르떼 그 예술 채널에서. 여러분들은 아르떼 예술 채널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는 가끔 보다가 이게 걸렸어요. 이게 뭐야?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술이 먼저 합사간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악이죠.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얘들아 가자! 그 뒤에 밴드가 나온 데까지만 듣고 끝낼게요.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이분이 펜데레츠입니다.
이게 뒤쪽에서 소리가 안 나와서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문을 여는 듯한 느낌이 받았었어요. 예. 하여튼 이런 곡을 썼다는 거. 그래서 거의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러면 기술이 발전과 음악에서 3D 오더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음악을 작곡해 볼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곡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 그리고 긍지를 가져야 될 게 예술이 기술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을 펼칠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예, 중요한 건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과 사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영두. 예. 그래서 결론, 음악은 물론 알파가 중요하다. 맞죠? 예. 그래서 그 알파는 음악의 기술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어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 알파를 키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미디어가 복잡해지고 굉장히 정교해지고 AI 나오고 어쩌고 예. AI도 심지어 작곡을 하더만요 보니까. 예.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예. 잘못 썼네요. 무엇을 생각할 건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준비하는 자가 길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운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운이 준비할 때 그 운을 내가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마디로 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여기까지 3D 음악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4D 음악도 혹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바람 4D 음악이라는 게 뭐죠? 이제 3D는 공간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하는 건데 4D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약간 비바람이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환경 요소조차 극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음악들도 생각이 나는 게 4D면은 이제 어떤 지진이 났으면 흔들릴 거야. 그런 음악에서 나오는 진동으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영상이 또 결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4D 음악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거는 4D 음악이 아니라, 근데 이 세상 자체가 3D이기 때문에 3D를 너무 4D면 저 세상 아닌가? 네, 지금 4D 걱정하지 마시고 3D부터 잘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 KBS에서도 3D 오디오를 연구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360 뭐였더라? 사운드 360이라는 걸 치면은 바이너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3D를 잘하려고 하면 2D를 잘해야 돼요. 2D를 믹싱을 못 해놓고서 3D를 한다?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3D부터 공략을 2D에서부터 3D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다 그게 된 다음에 4D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DAW가 이름이 뭐였죠? 피라믹스. 네. 그리고 프로툴 같은 경우도 또 사용하나요? 프로툴도 있어요. 네. 근데 뭐 TV 쪽은 피라믹스가 좀 대세인데 프로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라디오 쪽에서는 좀 프로툴을 많이 쓰고 있고 TV 쪽은 피라믹스가 더 많아요. 근데 3D 하는 거는 꼭 피라믹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툴도 되고요. 그다음에 로직이라든지 큐베이스 같은 것도 3D 할 수 있어요. 네. 요즘 그런 플러그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을 써서 그것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재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자, 예. 음악 외적에 플러스 알파 연구가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혹시 알파 부분은 어디서 알파를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목표를 정하면은 그 알파가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안 들려.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대학원에서 그런 음악 외적에 이제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융합하는 기술이요. 그러니까 뭐 3D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냐고요? 음악 영상 아니 영상 음악 같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얘기를 해도 되나?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3D 쪽, 거기 상명대에서 3D 쪽으로 뭐가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스템도 필요하고, 같은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앞으로 학교 쪽으로도 아마 계속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 교수님도 아마 그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 영국의 그 이현국 교수라고 지금 3D 오디오 쪽으로 지금 그 대가 봤는데 저랑 또 어떻게 인연이 많이 닿았어요. 저랑 박사논문 하면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그 3D 그 플러그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비르투오서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보면 뭐 피라믹스, 프로툴, 뭐 로직 이런 데 다 플러그인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D를 뿌릴 수가 있어요. 음원을. 그래서 그런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현국을 쳐보세요. 현국리. 잠깐만요. 이게 유튜브가 이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영국의 허더스필드의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3D 오디오 쪽에 지금 아주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3D 플러그인을 개발했고요. 그 숍스사 여러분 아세요? 마이크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이 3D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다들 이어폰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분 들어가서 여기 찾아와서 가보면은 이분 그 이머시브 3D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건 저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KBS 사운드 360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어폰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바이너럴 사운드가 어떤 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거 그 제목 사운드 360 치면 나와요. 그 전에 어떤 거? 방금 전에 현국리. 예. 좀 앞에 했던 얘기랑 관련되어 있는데 그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방송 같은데 사전 녹화를 가면은 한
다음에 화면에 한번 그걸 재생을 해주잖아요. 그거를 혹시 그럼 그것도 믹싱을 거치는지 어떤 믹싱을 거치는지 궁금하고 또 이게 사전 녹화랑 생방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믹싱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요. 사전 녹화 이게 뮤직뱅크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죠. 사전 녹화 그러니까 왜 뮤직뱅크는 왜 사전 녹화를 하게 되냐면 계속 그림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방사무소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MC 멘트 같은 건 생방송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사전 녹화를 아침 새벽부터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애들이 사람들이 막 노래 같은 거 하면은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찍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걸 이펙트라고 하죠. 그대로 송출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다 편집해요. 관객 소리 같은 거. 관객 소리는 아닌 무대 영상을 저희가 보는 게 가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게 그대로 송출을 하는 건지. 그대로 송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죠. 네. 네, 말씀하세요. 아까 KBS 음악 관련 직무 중에서 드라마 작곡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그런 드라마 OST 작곡 같은 거는 외주 맡기거나 외국에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방송국에서 작곡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외주 맞습니다. 그래서 외주 쪽에 그 PD가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 드라마 당신이 맡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한 사람을 시켜요. 그래서 PD마다 자기 라인이 다 있어. 네. 왜냐하면 이게 초짜를 하게 되면요. 드라마 음악 같은 경우는 하다가 여기 카팅이 딱 돼버려서 음악이 잘리잖아요. 그럼 거기 맞게끔 다시 바로 편집을 하고 곡을 써야 돼요. 그걸 팍 할 수 있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는 시간별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사람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왜 방송국에 내 작곡가를 두진 않아요? 작곡가를 두기가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아요. 예. 그건 약간 그 외주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편해요. 혹시 방송국에도 3D 사운드를 교육하는 시도가 있나요? 교육하는 시도가 있냐고요? 도입을 하려는 시도가 있나요? 현재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SMR 있죠. 그 SMR 쪽에서 지금 3D 아까 이 사운드 360 쪽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거기에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이영국 교수님을 제가 우리 회사에다 한번 초빙해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접목을 좀 시키는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KBS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3D 쪽은 현재 실험 단계일 뿐이지 아직 정식 프로그램으로 아직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현재 실험 중에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 정도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고,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아마 잘하면 이것이 정착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나 이틀 동안 믹스다운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3D는 한 곡당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제작을 못하는 거야, 우리 시스템상.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직 좀 문제라기보다도 넘어야 될 산이다. 그런데 음악 프로그램은 짧은 것도 한 곡당 하루가 걸리는데 드라마를 어떻게 할 거야? 드라마를 1시간짜리를 그러면 한 2주에 걸리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드라마 PD 쪽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보여요, 그쪽으로. 제가 그 연구회 자율연구회 할 때 드라마 가지고 했어요. 그 드라마 가지고 했는데 해가지고 그 드라마 스페셜 팀에다가 한번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 한번 찍어봐 했는데 결국 스케줄 때문에 그쪽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KBS에서 근무하신 지 이제 꽤 오래되시잖아요. 지금 일을 하시면서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이 궁금해서. 힘들었던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악 전공으로 엔지니어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곱게 보는 시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안 좋나요? 예? 왜냐면 저는 서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면 다들 공대생 출신이잖아. 공대 출신에서 음대생이 좀 깜짝거린다고 들어왔단 말이야. 뽑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제일 힘든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콘설 옆에도 못 오게 하고 가르치는 건커녕 막 모욕을 주더라고. 너는 잘못 뽑혔어. 사장이 날 뽑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예. 그리고 또 공대생 출신들이 제가 뭘 알아 이제 이런 거죠. 야, 네가 오디오에 대해서 알아? 야, 오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거, 뭐 이런 신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예. 그리고 뭐 어떤 기술 감독은 나 불러서 노래방을 데리고 와서 날 모르는 노래를 시키면서 이거 불러봐. 너 음악 그렇게 잘한다며? 여러분들 요즘 같았으면 뭐 어떻게 근데 다 그냥 대충 했어요. 지나갔지 뭐. 예. 하여튼 옛날에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거의 군대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구타까지도 있었답니다. 송신소 같은 데서 그 저기 뭐야 이렇게 교대 빨래 안 해주면 막 맞고 이럴 때 선임들한테 거의 군대야 지금. 지금은 안 그러지. 큰일 나죠. 예. 지금은 큰일 나죠. 예. 요즘도 그런 음향 엔지니어 쪽에서 그 음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뽑히거나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그 꾸준하게 뽑질 않고 그 제가 음향 전문직 1기고요. 2기까지 뽑혔어요. 그래서 근데 음향 전문직 1기고 2기는 공대생들만 또 뽑았어.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뽑고 나서 여기 KBS의 단점이 뭐냐면 계속 관리자가 바뀌거든요.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회사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사정이 바뀌니까 또 음향 전문직을 안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식이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우리 같은 사람이 뽑히는 거죠. 예. 그래서 KBS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의 계획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 하여튼 저는 뭐 행운 하나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30년 했습니다. 지금. 예. 자, 또 예. 원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운이 좋게 이쪽으로 뽑혀서 이쪽 길을 가시게 됐다고 했는데 예. 그래도 그 전에 꿈을 가지시고 계속 가시다가 갑자기 바뀌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으셨어요? 한 3년은 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나 음악을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예. 그런데 적응을 했습니다. 적응을 했고 이것도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음악을 만드는 하나의 아티스트다. 레코딩 아트잖아요. 그죠? 레코딩 아트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기반이 잡히기 때문에 음악은 내가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그 국현이라는 작곡가 혹시 아세요? 그 전남대 의사면서 작곡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의사인데 곡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KBS의 사전은 음악 전공자들 중에서 음향하는 사람들을 안 뽑는 사전인 거잖아요. 요새 혹시 다른 방송국에서도 비슷한 사전일까요? 다른 방송국에서는 뽑는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좋았던 점은 그 오케스트라 믹싱을 하면서 이제 이거 방송 나갈 때 이 사운드를 내가 만들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열린마켓 500회 때 500회 기념으로 스태프들을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촬영을 해서 방송 나간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 입사 때는 홍두표 사장님이었는데 합격자들 부모들도 다 초빙을 해서 열린마켓을 이제 관람을 시켜줬거든요. 그때는 참 효도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그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했을 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경쟁률을 뚫고 그 살벌한 경쟁률을 뚫고 회사는 합격을 했는데 또 학교를 아직 입학을 안 한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그 피바디 쪽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 입학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음대 학장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 하여튼 문을 두드리겠어요. 두들겼더니만은 결국 답장이 오더라고요. 답장이 왔는데 그 학장이 받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환호를 불렀는데 그 학과장을 연결시켜주는데 이메일을 딱 왔는데 너 대학에서 하는 수학을 배웠니? 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입학 적격자인지를 보는 거야. 아니 안 했다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 대답을 안 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때 그 건축 음향 쪽으로 그때 어플라이를 했는데 건축 음향은 완전히 수학과 물리를 기본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그 공학 수학을 이제 하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전 몰랐죠. 근데 처음에 그 연수 합격을 내가 건축 음향으로 합격을 했는데 제 원래 그 18번은 이쪽이잖아요. 이쪽 제작 이쪽에 오케스트라 이쪽에. 근데 이쪽이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내가 적격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계속 물어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전임 교수한테 묻겠는데 네가 적임자인지 묻겠다. 그래서 느낌이 탁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연수 합격은 건축음향으로 했으나 나는 이쪽 오케스트라 믹싱 쪽에 스페셜리스트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공부하면서 건축음향을 과목을 들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얼마든지 되니까 그걸 어떠냐 했더니 그래 그러는 거야. 근데 이 학과장이 이쪽 레코딩 아트 쪽의 학과장인 거야. 그래서 네가 한번 보내봐. 네가 작업을 한 거 보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더니 바로 다음날 너의 사운드가 매우 엑셀런트하다 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죠. 영어도 준비 제대로 안 됐지. 시차 저기 하지. 그러다 보니까 막 한 두어 번 쓰러졌어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영어가 들리나요? 안 들리지?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가서 피똥을 쌌어요. 남들은 부럽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언제 그때 45인가? 그래서 학과장이 갔더니 저보다 6살이 어려. 학과장이. 그리고 그 밑에 인스트럭터가 애들하고 저보다 11살이 어려요. 근데 이 자식이 어이 병규 뭐 이러는데 짜증나더라고. 헤이 병규. 아이씨.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그 학과장이 도착하자마자 내가 너한테 한 수 배우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인식으로 내가 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갔는데 하여튼 공부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미적분으로 푸는 게 기본이에요. 그걸 다 했죠. 근데 또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있지만 그 도와주는 손길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수학은 그때 얼빙이라고 저보다 한참 어린 애인데 미국에 있는데 학부 쪽을 그 수학 쪽을 되게 잘하는 애가 왔는데 걔가 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고 물리음향하기 제일 힘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존스 홉킨스 그 랩 쪽에 그 포닥으로 온 친구 중에 서울공대 나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물리음향학을 많이 가르쳤고 숙제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숙제도 많이 해주고 많이 도와줘서 겨우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뭐 졸업했으면 됐지 뭐. 네. 자 또. 확실히 존스 홉킨스 유학 가신 게 영향이 컸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오디오의 이론을 이제 공학적으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죠? 정말 공부가 장난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그 오디오 쪽의 그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실기도 이제 하고 그래서 한층 더 깊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재즈의 나라잖아요. 재즈의 나라. 그래서 재즈 녹음 프로젝트도 많이 했는데 재즈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재즈 녹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죠? 예? 사운드 잡기가 어려워. 한마디로 해서 재즈 맛을 내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우리 외국 사람이 와서 국악 녹음할 때 제대로 잡겠어요? 아니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쪽 음악이야.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 왜 재즈는 마이크를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최소한으로 쓰면서 하는 게 재즈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물론 많이 쓸 수도 있지만 그 스팟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마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고
어느 마이크로 어떤 마이킹으로 소리를 잡아서 어떻게 믹싱하느냐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곡 가지고 뭐 그냥.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리라는 게 뭐냐면 그 작은 스피커, 촬영용 스피커, 모든 스피커에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근데 대가들의 CD 작품들은요, 어디다 틀어도 다 좋은 소리가 나.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좋은 사운드는 어디에 갖다 틀어도 좋은 소리가 난다.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졸업 때 그 자기 작품을 발표를 하는데 세 사람이 와요. 그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엔지니어 같은 사람 세 명이 각 파트별로 와가지고 그 평가를 합니다. 내가 했던 거를. 그래서 많이 배웠죠. 새롭게 그 제가 봐온 교수님들이나 프로분들은 새롭게 배우는 걸 하시던데,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예능 음악을 처음 하시다던가 바로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그런 걸 보고 프로분들이 새롭게 뭐 교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그 공간 아니 건물 음향학을 배우신 것처럼 되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렵고. 제가 공부하는데요. 지금도 힘들어요. 수학을 전에 공부해 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배운다거나 이러면 엄청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갖다 또 도와주는 손길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또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돼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부닥치고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포기할 땐 포기하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뭐 그래서 저도 졸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밌었나요? 뭐가 재밌어요? 공부하는 거. 재미가 한 20% 정도 됐고, 재미는 뭐냐면 애들이랑 같이 노는 게 재밌었고,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녹음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이론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론 공부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 전 학기 2년 동안 다 녹음을 했는데 지금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100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제가 솔직하게 알 수 있는 건 한 20-30% 알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공부해야 돼요, 사실. 네, 지금도 공부해야 되고, 이 오디오 쪽이 정말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콘솔이 각 부조마다 다 달라. 콘솔 다 공부해야 돼. 그 오디오가 한마디로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네, 그 음향 기술이 또 계속 발전하죠. 지금 또 3D 왔지. 3D 공부해야 되지. 네, 공부하다가 끝납니다.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3D 음악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3D 음악이요? 3D 음악이 뭐냐고요? 3D 음악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라 3D 음향이 나왔다는 거예요. 3D 음악은 이제 여러분들 작곡가들이 할 얘기예요. 작곡가들이 만들라 이거예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3D 논문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머시브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오케스트라 믹싱 기법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3D 음향을 저기 염두에 두고 쓴 곡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작곡가 그 저기 무소르그스의 그 전람회의 그림 있죠. 그걸 가지고 했어요. 해서 그거를 3D 음향으로 믹싱을 했습니다. 근데 3D 작곡가가 3D 음악을 만들면은 믹싱은 저절로 되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도 이쪽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시작한다던가 컴퓨터를 배우는 거에 시작한다던가 음향학을 따로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이론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DAW 믹싱 연습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보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고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이고 오늘 특별히 들으니까 어때요? 그냥 KBS에서 그냥 우리들이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다른 깊게 또 연구를 하시고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죠. 자, 오늘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플러스